혹시 들어보셨나요? 올해 영국의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한국 학생들이 상위권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영국 전역에서 수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이 권위 있는 대회에서 영국 학생들조차도 잘 풀지 못하는 난이도의 문제를 한국 학생들이 여유 있게 풀어낸 것입니다. 영국의 명문학교 교사들은 물론 교육계 인사들까지 이 놀라운 결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도대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성과가 가능할까 하는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런던에서 교육법 전문 의사로 일하고 있는 이사벨라 역시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과 호기심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이사벨라는 영국의 명문 학교와 엘리트 교육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사벨라는 교육 전문가로서 다양한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비교하는 일을 해왔고, 특히 자녀를 위해 영국의 엘리트 교육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이 경시대회에서 보여준 탁월한 성과는 그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사벨라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교육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교육 방식이 자신의 딸 에밀리에게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에밀리는 14살의 평범한 중학생이었지만 최근 수학 과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점점 나는 수학을 못해야 하는 생각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적이 조금 떨어진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수학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에밀리는 수학 과목 자체를 포기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벨라는 딸이 수학에 대해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사벨라는 딸을 위해 과외를 붙여주고 유명 학습지를 구입하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영국 내에서도 평판이 좋은 과외 선생님을 고용해 에밀리의 성적을 올려보려고 노력했지만 딸의 성적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에밀리는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초조해했고, 엄마, 나는 왜 아무리 공부해도 수학 성적이 안 올라요? 라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벨라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국의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은 철저히 성과 중심이었고,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쉽게 자존감을 잃거나 포기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학생들이 영국의 수학 경시대회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사벨라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것을 넘어 딸에게 수학에 대한 흥미를 되찾아주고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사벨라는 인터넷과 여러 자료를 통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벨라는 한국이 단순히 성적 중심의 교육을 넘어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스쿨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학교들은 최첨단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모든 수업이 진행되며 학생들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개별 학습 속도에 맞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라는 이 시스템이 에밀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 에밀리가 받았던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학생이 스스로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사벨라는 점점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에밀리가 이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에밀리에게도 이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안하고 싶었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상한 이사벨라는 고민 끝에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에밀리, 엄마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게 됐어. 거기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고 깜짝 놀랐어. 내가 거기서 공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한번 한국의 학교에서 한 달 정도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 에밀리는 갑작스러운 엄마의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한국? 엄마, 나 그냥 여기서 과외를 더 받으면 되지 않아요? 왜 멀리 한국까지 가서 공부를 해야 하죠? 그녀는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기 두려웠고 무엇보다 수학에 자신이 없던 터라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사벨라는 딸의 반응을 예상한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건 단순히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니야. 내가 학습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야. 한국에서는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창의적으로 풀어가는 법을 배워. 수학이 꼭 공식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에밀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엄마의 진심 어린 설득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한국에서 변할 수 있을까요? 수학을 잘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사벨라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에밀리. 내가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줄게. 이번 기회는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믿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야. 이사벨라의 확신에 찬 말에 결국 에밀리는 한국으로의 체험 학습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신이 바뀔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도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사벨라는 에밀리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에밀리는 여행 준비를 하며 복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그것도 낯선 교육 시스템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는 자신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벨라와 에밀리는 새로운 배움의 길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의 첨단 교육 시스템이 에밀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이사벨라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의 경험은 에밀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새로운 환경에서 그녀가 발견하게 될 가능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에밀리는 한국에서의 첫 수학 수업을 마친 후 낯설고 흥미로운 경험에 마음이 묘하게 설레면서도 긴장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영국에서는 늘 교사가 칠판에 문제를 적어 설명하고 학생들은 교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며 문제를 푸는 전통적인 방식에 익숙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VR 기기와 태블릿을 활용해 수학을 체험적으로 배운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옆자리 친구였던 수아가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에밀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에밀리, 한국에서의 첫 수업 어땠어? 어려웠지? 수아의 친근한 질문에 에밀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에밀리는 점점 한국의 교육 방식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특히 VR을 활용한 수학 수업이 이제는 마냥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도형을 직접 움직이고 회전시키며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방식은 에밀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종이에 그려진 도형을 단순히 공식으로만 풀어내려 했던 때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조작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수학적 개념이 더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수학과는 완전히 다르네. 에밀리는 스스로 놀라며 이런 새로운 방식에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이때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활발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주저했지만 주위 친구들이 자신감 있게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서로의 풀이 방식을 비교하며 배워가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사는 에밀리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에밀리,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처음으로 수업 중에 교사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자 에밀리는 긴장했지만 주위 친구들이 격려하는 눈빛을 보내는 것을 보고는 차분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사는 에밀리의 의견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접근이야.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도 좋아.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꿔서 풀어보면 어떨까? 교사의 따뜻한 반응에 에밀리는 큰 격려를 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교사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에밀리는 점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 수업이 끝난 후 교사는 에밀리를 포함한 각 학생들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그 피드백은 단순히 잘했다, 더 공부하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교사는 에밀리에게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렇게 접근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면 좋겠어라며 세세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이러한 피드백을 받으며 한국에서는 성적이나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에 대한 평가를 중시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번 성적에만 매달리던 영국의 교육과 달리 한국의 교육은 그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학교에서 에밀리가 특히 놀란 점은 학생들 간의 협력적 학습 환경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전에 수학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두려움부터 앞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와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에밀리는 수학 수업 중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옆자리 친구 수아에게 살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친절하게 문제의 접근법을 설명해 주었고 더 나아가 에밀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밀리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수학 시간에 교사는 학생들을 몇 명씩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에밀리는 수아와 몇 명의 한국 친구들과 같은 팀이 되었고, 교사는 이번 수업에서 각 그룹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발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에밀리는 긴장했지만 친구들이 차근차근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방식을 따라가며 자신도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에밀리는 문제를 풀다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수아와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점점 수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경쟁이 우선시되어 친구와 함께 공부하거나 토론하는 일이 드물었지만 한국에서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보완하며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수학이 마치 벽처럼 느껴졌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풀며 수학의 매력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룹 활동에서 에밀리는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친구들과 수학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감을 쌓아갔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개별 피드백 시간은 에밀리에게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교사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교사는 에밀리가 특정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유를 하나씩 짚어주며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에밀리는 매주 이런 피드백을 받으며 단순히 틀린 문제를 지적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에서의 학습 방식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성적이 좋고 나쁨을 떠나 자신의 성장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그동안은 시험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불안해했지만 이제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에밀리에게 커다란 자극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에밀리는 수업 중에 교사에게 먼저 손을 들어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질문을 하기 전까지 늘 주저했지만 이젠 틀려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교사는 에밀리의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다른 학생들도 에밀리의 질문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으로 수학 수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놀랐고 주변 친구들의 격려 속에서 자신감을 더 얻었습니다. 이제 에밀리는 단순히 수학 문제를 맞히고 틀리는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수업 방식과 친구들과의 협력 덕분에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학습 방식을 통해 점점 자신감을 되찾고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에밀리.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학을 무서운 과목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중반을 넘어가면서 에밀리는 새로운 학습 환경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VR 기기를 이용한 수학 수업도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과정 중심의 학습은 에밀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었고 그동안 수학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성적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걸 점차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학 시간에 큰 프로젝트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주제는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수학적 접근법으로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일상 속 문제를 설정하고 그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한 후 발표하는 과제였습니다. 조별 프로젝트라는 말에 에밀리는 약간의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혼자 공부하고 혼자 성과를 내는 것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팀 프로젝트는 낯설고 조금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에밀리는 친해진 친구인 수아와 같은 팀이 되었고 수아는 프로젝트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에밀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에밀리와 수아 그리고 2명의 다른 팀원은 한자리에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와 친구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를 내기보다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시도해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배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발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결과를 최대한 깔끔하고 간단하게 만드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과정 중심의 학습을 중시한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에밀리는 여전히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에밀리는 점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이 하나의 문제를 너무 많은 방식으로 접근하려 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시간과 노력이 분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접근할까? 발표는
성공적으로 끝내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에밀리는 속으로 의문을 품으며 팀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아, 우리 너무 많은 방법을 시도하는 것 같지 않아? 발표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차라리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발표를 간결하게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자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에밀리, 내 방식이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발표를 통해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발표 자체보다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얼마나 배울 수 있는지가 더 의미 있는 것 같아. 수아의 말에 에밀리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발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깔끔하고 완성도 높은 결과를 내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와 친구들은 완벽한 결과보다는 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며 그 과정에서 얻는 배움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에밀리는 그동안 자신이 성적과 결과에만 매달리며 과정 자체의 중요성을 간과해왔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여전히 쉽게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발표 전날 팀원들이 모여 최종 발표 준비를 하는 자리에서 에밀리는 조원들의 방식대로 발표가 준비되면 오히려 산만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발표 자료 일부를 혼자서 수정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이 더 깔끔하고 명확하다고 믿었고 이를 통해 발표를 더 잘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당일 에밀리와 팀원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프로젝트를 차례차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가 혼자 수정한 부분에서 교사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에밀리, 이 접근법이 실생활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에밀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수정으로 인해 발표 내용이 원래 계획과 조금 달라졌고 그로 인해 교사의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에밀리는 중간에 머뭇거리며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고 발표는 다소 어색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팀원들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밀리, 왜 발표 내용을 너 혼자 바꿨던 거야? 다 같이 논의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어. 친구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에 에밀리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수아가 말해왔던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이 결과만을 중시했던 영국식 사고방식이었음을 자각하며 한국 친구들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있던 에밀리는 그날의 발표와 친구들의 반응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왜 친구들의 말을 믿고 함께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들의 방식대로 했더라면 결과가 다를 수도 있었을 텐데 에밀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집과 성급함이 팀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배워온 학습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수아가 다가와 에밀리에게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에밀리,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우리가 배웠다는 거야. 우리 팀이 이번 발표 준비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수아의 따뜻한 말에 에밀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에밀리는 진정한 협력과 과정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발표는 하나의 실수로 인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얻은 배움은 훨씬 더 컸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과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며 과정 자체를 즐기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밀리에게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단순히 학습 방법의 변화를 넘어 새로운 시각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에밀리는 자신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배움의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자세를 갖추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경험한 이러한 학습 방식을 영국으로 돌아가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에밀리는 수업 시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친구들과 협력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경험이 자신감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결과에만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문제에 도전하며 학습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밀리가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은 비단 수학 과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학습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제는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접근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에밀리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값진 교훈을 남겼고 그녀의 학습 태도와 삶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간의 체험 학습이 끝나고 에밀리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한국에서의 따뜻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매일같이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풀며 협력했던 수업 시간들, 발표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갈등하고 결국 자신이 배운 교훈들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학습이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친구들과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 즐거워졌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 날 밤, 에밀리는 기숙사 창가에 앉아 조용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꼭 기억하자.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야. 틀리더라도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다면 괜찮아. 에밀리는 이미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으며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문제든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에밀리는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수아는 에밀리에게 손수 쓴 편지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에밀리, 영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믿고 학습의 과정을 즐기길 바라. 그리고 기억해. 틀려도 괜찮아. 그게 바로 배우는 과정이니까. 수아의 말에 에밀리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밝은 미소로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에밀리는 곧바로 학교 생활을 재개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새 학기 시작부터 수학 시간에 대한 부담감으로 긴장했겠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편안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덕분에 에밀리는 더 이상 수학 문제를 단순한 평가의 도구로 보지 않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에서 성장과 배움을 찾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수학 수업 첫날, 선생님은 난이도가 높은 도형 문제를 칠판에 적어 놓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에밀리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문제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에밀리는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께 자발적으로 자신의 풀이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은 에밀리의 시도에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풀이 과정을 경청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이 다 설명을 마친 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토론하면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나누었습니다. 에밀리의 적극적인 변화에 친구들도 놀랐습니다. 이전까지는 수학 시간에 소극적이었던 에밀리가 이제는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에밀리, 한국에 다녀온 후로 진짜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잖아 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에밀리는 친구들의 반응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 그곳에서는 틀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배우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줬어. 이제 에밀리는 혼자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시간이 끝난 후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해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자 에밀리는 다가가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쉬워. 내가 한국에서 배운 건데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해. 친구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설명하며 에밀리는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학습 방식이 이제는 그녀의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학교에서 진행된 수학 경시대회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도전 의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경시대회 문제들은 예상대로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에밀리는 포기하지 않고 한 문제씩 차근차근 접근했습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배운 방법들을 적용하며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에밀리는 이전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수준의 성적을 얻으며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던 이사벨라는 딸의 성장을 기뻐했습니다. 수학을 포기하려던 딸이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을 즐기며 도전해가는 모습은 이사벨라에게도 감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사벨라는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에밀리, 한국에서의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 보이네. 이제는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사라진 것 같구나.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제는 틀리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틀리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후에도 에밀리는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한국에서 배운 학습 태도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과학 과목에서도 팀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에밀리는 이전과 달리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며 즐겁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에밀리는 학습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결과에만 신경 썼다면 이제는 과정에서 배우는 점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에밀리의 변화는 친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밀리가 새로운 시각과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친구들도 그녀에게 자극을 받았습니다. 특히 팀 프로젝트나 그룹 활동에서 에밀리가 보여주는 협력적인 태도와 과정 중심의 사고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학습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에밀리는 이제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아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에밀리는 학습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내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즐기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배움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도전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습 멘토 역할을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후배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한국에서 배운 학습 방법을 소개하며 그들이 과정을 즐기고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후배들에게 틀려도 괜찮아.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야라고 말하는 에밀리의 모습은 과거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에밀리는 스스로가 크게 성장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수학 실력을 높인 것이 아니라 그녀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과정에서 배움과 성취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밀리가 한국에서 배운 학습 태도와 자신감을 통해 변화한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죠. 여러분도 학습은 단순히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